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난번에는 대세 상승 초기형에서 지금은 대세 상승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신경 바짝 써서 순위를 내야 되겠죠? 자, 강남구선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조홍주입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만 열심히 투자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새로운 종목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KC 설명드렸던 종목 크게 날아갔는데요. 11월 달 역시 또 소프트 캠프 크게 날아갔습니다. 역시 앞으로 12월 달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12월 연준과 ECB 쪽의 통화 정책 회의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현재 요즘에 계속 신고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제 대세 상승형 장세로 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간다 하더라도 조정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현재 조정은 2,400, 한 2, 30 정도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상단 추세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은 추세가 우위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잘 받아되고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추세가 전환, 이번 주에 방향이 우위로 삼박자 관점에서 시고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추세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로 하면 역시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를 볼 수 있다. 월봉 상태 보신다면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에 큰 대양선이 발생이 되면서 위에 꼬리가 생겨도 좋고 아래 꼬리가 생겨도 좋고 관계없습니다. 추가 상승세 무게중심을 둔다. 이럴 적에 주도주를 공략해야 됩니다. 항상 지수 연관성 있는 업종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스닥도 보면 현재 행보등락 대기 매물대 소화를 잘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소화를 잘해주고 있을 적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도주 공략, 역시 행보등락, 상승 전환, 하단, 기간 조정, 박스권, 이격률을 다 완만하게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항상 오히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3일까지가 코스피, 코스닥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대세 상승 장세로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정돼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적에 저가 매수에 주력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구 선님. 예, 코스닥 차트를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큰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2차 부양 정책이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증시는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종목 장세가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수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 전에 그 120주 이평선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60주, 그러니까 단기가 아래에 있고 장기가 위에 있죠. 지금 어때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또한 이평선이 이 여러 가지 이평선이 밀집돼 있죠. 밀집되면 주식은 밀집과 확대가 반복되는 건데 그럼 확대가 되는 순간 방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정별인데 위로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 위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중간에 뭐 반락 나타날 수 있죠. 떨어질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점진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크게 보면 제 꿈의 차트에서의 방향성을 제가 한번 보니까 꿈의 차트 비밀 차트 20년 동안에 만든 노하우로 말씀드렸죠. 예전에 요 상승세 있죠. 2000년도에 IT 버블 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 새로운 바이든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큰 대세 상승장이 왔다는 개념에서 과거 이런 등락 장세와는 다르게 이런 일반적인 등락 장세 아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바로 인터넷 붐, 지금은 AI 붐. 기본적인 그 산업의 기초가 인터넷이었지만 똑같이 이제는 AI가 없이는 산업이 움직이지 없는 그런 시대에 돌입한다는 개념으로 AI가 뒤처지면 모든 산업이 뒤처진다. 바로 이낙연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뉴딜 쪽에 AI, 빅데이터 이런 쪽에 대한 공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금요일 좀 지수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외인들은 코스피, 선물 계속 쓸어 담고 있죠. 역시 외인들의 수급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코스닥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 단기 강세 일봉이 나왔다가 재차 5일선 눌림목이 나오면서 종가의 약세형 음봉이 나왔는데요. 일단 모더나 임상 백신 3상 성공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팬데믹이 종식된다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코로나 재확산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아직 재정부양 정책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또 호재도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S&P 500 지수 편입되면서 테슬라 쪽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단 기술주들의 움직임 또한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수혜주들이 이제 백신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수혜주들은 일단 경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제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IT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 회복 수혜주 쪽으로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초점을 맞춰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부분 역시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선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가파르게 나타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금 중장기 코스닥 월봉 상단 추세가 900포인트대 중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시에는 일단 저가 매수 관점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주식은 항상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종합주가지수가 대세 상승형 장세에서는 항상 주도를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자동차 주도주 현대차. 자, 현재 방향을 오히려 이미 잡힌 상태에서 종합주가지수 상승세로 가고 있죠. 네, 이럴 적에 항상 현재 18만 원 기준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 되네요. 대충. 네, 거래 밑에를 보시면 거래가 연속 증가, 이렇게 연속 증가,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 단기지표 매수진호 발생, 방향성이 다 잡히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패턴 자체가 신고가 패턴. 신고가 패턴이라고 무조건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패턴이 그렇게 생겼으면 그 방향성에 도전을 하라. 그 방향성을 갖고 올라가면 이격률이 이제 바짝 붙어죠. 5일선, 21선, 60일선 이격률이 바짝 붙어 있죠. 이게 싹 펼쳐질 때까지, 부채꼴을 싹 펼쳐질 때까지 계속 갈 때까지 가보자. 신고가 패턴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현재 건설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의 GS건설, 범영건영 다 있죠. 그중에서 범영건영을 볼까요? 밑에 보면 업종 주도주, 항상 뭐든지 업종 주도주 잘 봐야 됩니다. 그 업종의 대장주, 자동차에서 현대차, 건설주에서 범영건영, 현대건설 제일 먼저 올라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도주, 선도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범영건영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량거래 시장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행보 등락 기간도 거치고 다시 거래가 늘면서 재차 심리가 올라옵니다. 이럴 적에 매수 신호 보내거나 3버터 맞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거래가 연속성, 내일 연속성이 일어나느냐 그걸 잘 보고, 그렇다고 뭐 주식 막 가는 게 아니죠. 천천히 행보 등락 보이면서 점진적 상승에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5주선 회복 지지를 받고 이번 주 3주째 어디로 가느냐? 역시 파라볼릭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금방 가기보다는 행보 등락, 점진적 상승에 촉을 맞춰주는데 이럴 적에 매수신호 보낸다 하더라도 이번 주 거래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량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요새 코로나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죠. 백신 개발이 이제 얼마 안 남아다 보니까 그 관련성을 띠는 그 백신 개발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이런 관련주
콜드체인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원료의약품주 쪽도 있습니다. 한번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더나 화이자 백신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던 뉴스의 어떤 기사에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료의약품주다 보니까 아마 영향을 좀 받는 걸로 보입니다. 월봉에 대한 이 장대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월봉의 장대양봉의 두 개 이 대량거래 형성은 이 하방 정직을 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진적 상승권에 들어간 종목이고 이 단기 대응을 좀 하면서 이제 오이소 매매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모더나 화이자 뭐 모더나 관련주다 화이자 관련주다 보통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나눠져 있지만 이거는 두 분야의 어떤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료의약품 관련주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예전에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올라가다가 밀리고 올라가다가 밀리니까 똑같이 올라가다 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올라가네 지금. 그때랑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월봉에 장대항공이 대량 거래가 2번 터지며 장대항공 2개가 나왔죠. 그때는 여기가 신저가를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외바닥을 5개월 이평선, 20개월 이평선 회복 후 지지 보이면서 첫 번째 바닥이 나오다 보니까 외바닥이니까 처음 바닥 치고 올라가다 보니 중간에 올랐다 밀다 하는 거고 지금은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쌍바닥이 만들어진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 경직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실리며 2개 장대항목 기둥 세우면은 이 기둥 2개 세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대응을 혹시 뭐 급등을 또 하면 뭐 항상 예전에 물량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대응을 하면서 5일선 매매를 일단 이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예전에 거래량이 11월 달 이번에 11월 12일 거래량이 9월 달, 7월 달, 6월 달 거래량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하면서 분차트 보면서 기본적으로 약세시로 나올 때까지는 일단 5일선 매매 하지만 뭐 당연히 급등 시에는 뭐든지 간에 단기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분차트 같은 기준을 짧게 잡아가면서 5일선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금일은 일단은 자동차 업종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KEC라는 종목입니다. 이 KEC 제가 이 9월 29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한번 큰 랠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고 최근 들어 자차 좀 상승 전환 모색하고 있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와 이제 5일선 회복될 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9월 29일 같은 경우에도 첫 5일선 회복과 함께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2020년도 9월 중순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 접어들면서 재차 이날이죠. 10월 30일, 10월 29일 그때도 다시 이제 5일선 회복되는 시점이었죠. 그러고 나서 반등이 이뤄지다가 최근 들어 다시 5일선 이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오늘부터 5일선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테슬라가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역시 테슬라 쪽에 내년 초부터 터치스크린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 KEC가 일단 수혜주 관점에서 또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앞으로 테슬라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재료는 내년도에 있을 국제과제가 이제 완료될 예정이죠. 신재생 에너지용, 전기 수차용,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이제 국제과제가 완료되면서 시설 투자도 지금 300억 이상 하면서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다 보니까 KEC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KEC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 차트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 안착하는 과정 속에 있죠. 이제 막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재로는 내년도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항상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되 단기는 5일선 회복이 된 만큼 이제 21선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다시 국면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해제, 판단일도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21선 매매 단기적인 관점에서 양호할 것 같습니다. KC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기업도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3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근 들어 최대 주주,
친인척이 3,000원대 부근에서 장내 매수세가 3만 주 이상 2명에서 들어왔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테슬라 부품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최근 들어 테슬라 모델 3의 내장 플라스틱 사출품을 역시 납품을 진행하는 종목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1차 밴더보다는 2차 밴더 업체이긴 하지만 일단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200일선을 돌파하고 테슬라 쪽에 예전에 부품 공급 외국이 나오면서 9월 달에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던 적이 있죠. 그만큼 테슬라 수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우신 시스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최근 들어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횡보세가 이뤄지다가 이번 달부터 첫 양선 발생과 함께 이제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기업도 테슬라 관련주, 최대주주 추가 매수, 실적 개선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권이 양호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200일선을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는 만큼 200일선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하반기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12월 달에 ECB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FOMC도 예정돼 있는데 파월 의장도 강력한 추가 부양 시사를 했고요. 어제 클라리다 이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요. 강력한 추가 부양 시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양적 완화 확대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확대라든지 좀 더 추가 완화 정책이 발표된다라고 하면 내년 초에 있을 현대차 신차 출시와 함께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 발표와 함께 바이든 후보의 재정 부양 정책 윤곽과 함께 전반적으로 올해 12월, 1월 달 괜찮은 장세가 펼쳐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12월, 1월 달까지는 잘하면 버블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지금 저가 매수 관점의 바닥권에서 역시 거래 터지는 기업들을 잘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다음은 현대 일렉트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투자 개발사 퍼시피코 에너지와의 협력을 함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산업용 ESS 분야의 신재생 발전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어차피 앞으로 두드러지기 때문에 거기당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현대건설과 현대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 MOU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런 협력 관계들이 이제 향후에 회사에 대한 성장성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변압기 공장이 증설했다,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간다,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증가의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월봉에서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에 떴던 시점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은 회사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기업으로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회사가 우량하다. 예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였죠.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대량 거래가 탁 매집이 이뤄지고 돌파가 완전히 되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금 바이든 관련주로 한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이슈와 맞게 주도 테마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매물대 돌파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이런 식의 대량 매수까지도 오늘 좀 이루어짐에 따라서 방향성과 수급과 실적의 어떤 흐름이 완벽하게 형태를 띠면서 전에 제가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해요. 우량주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켓, 두산마켓 그룹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주봉상이 나오면서 오늘부로 일봉은 이렇게 나온 상태로 아마도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도 더 올라갈 것으로 바라보시면서 약세 시도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5인선 매매 이어가시면 되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만큼 앞으로도 내일이나 이번 주 내내 추가 상승을 최소한 바라보시면서 22선 기준점 잡고 추가 상승 계속 이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자, 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백신 관련 파미스를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아침에 좀 급등했다가 약간 좀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매매할 적에 이격률을 봐야 되겠죠. 720선이 아래 가서 있고 우상위로 올라갈 적에 삼각수렴을 거치면서 냠냠 올라가다가 이 대기 매물대가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대기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항상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좀 거래가 좀 늘어났죠. 아침에 막 올라오니까 당연히 매물이 나오겠죠.
주식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먹여줄게 상한가 막 추격 매수해서 그렇게 자기 돈을 쏟아붓는 사람은 없겠죠. 이 자연적인 현상에서 3일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상단 추세 박스권 상단. 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는 경우는 역시 단기로 볼 적에 매도권 저항대 또 그럴 때 매물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 늘어나는 걸 잘 봐야 되고 또 현재 보면 계속 음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선이 5개 연속 나오죠. 그래서 반락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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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락신호 기간조정. 요거는 반락할 때 매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주봉 상태를 잘 보시면은 밑에서 올라갈 적에 하단에서 첫 번째 양선이 발생돼 상승 축일 가능성이 없다. 그때서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안착하고 양선, 음선, 안착하고 하나, 둘, 셋, 3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세.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날 적에는요. 그냥 바로 안 가요. 이익 매물 대결 소홀을 하면서 점적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 추세가 전환되네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야 반락할 적에 다음 주에 만약에 시가에 반락하면 역시 매수의 관점이지만 하나, 둘, 셋, 넷, 4주, 5주째가 벽고점이죠. 3주째 이번 주에 내려올 것이냐. 만약에 이번 주 내려온다면 시가에는 매수 관점 되는 것인데 항상 뉴스와 호재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초보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항상 좀 동작이 빨라야 되고 갑자기 호재와 확재가 반복될 적에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매매해야 되는 거고 월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11월이죠. 11월 달에 대규모 소홀하고 첫 번째 오선 회복하죠. 이렇게 회복할 적에 항상 그냥 안 가요. 만약 회복했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반락 안착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추격매수를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봉 상태에서 상단 추세 올라가서 음선이면은 그 다음날 사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음선은 그 다음날 확인 매매하는 거 제일 좋겠고 또 아침에 그냥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항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장중에 매수계를 줄 수 있습니다. 시가의 반락 관점에서 항상 주식은 자기 투자 자금, 자산 관리를 철두철미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한 말씀 하시죠. 네, 금일 저녁 9시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싹쓸이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KC 소프트 캠프 크게 날아갔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항상 바닥에 있다는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QR 코드를 또 이제 인증을 하시게 되면 노란톡에서 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꼭 인증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저녁 9시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남카 손님. 네, 시청자 참여하실 분들 노란톡 참여 방법 샵 0988 강남 큰손을 문자로 보내주신다거나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안내 문자가 나가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면 오늘 22시죠. 저녁에 10시. 그리고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꼭 공개 방송하니까 무료로 많이 오셔갖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은 오늘 같은 이런 종목들을 또 자세하게 또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린이 전문가님. 네. 자, 노란톡 참여 코드는 항상 0자 4개입니다. 항상 0자 4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지금 장세는 대세 상승 장세라 하더라도 반락 조정기를 이용한 저가 매수기를 충분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